네,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전장 마켓 포인트 그리고 오후장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정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강세로 출발했는데 조금 그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되실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시장 오전장 포인트부터 짚고 올게요. 네, 오전장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22 부양책 약효가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 이후에 소재주의 동향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재, 소재주 위주의 단기 상승이 이어진다는 점 세 가지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2의 약효가 근데 조금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항상 말이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이 되었었던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영양가가 이제 없고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22 부양책 약효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내일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건의 상황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22 부양책 약효가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은 지배구조 개선주 중심 섹터들 있죠. 그런 쪽들이 상승폭이 이제 둔화되니까 지수는 사실 조금 까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산업재 소재주 쪽이 올라오면서 사실 지수에 비해서는 산업재 소재주 쪽은 이제 강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22 부양책이 역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겉으로는 지수를 보면은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수 섹터의 산업재나 소재주나 이쪽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바처럼 정책 약발의 영향력은 미리 예상됐던 재료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22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거든요. 양적 완화 제외하고 다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그것이 미리 예상이 되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연휴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효과가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더 약화가 될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네네. 그럼 중국 무역 수지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외로 좀 호조를 보였는데 이런 약발은 언제까지 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유럽 쪽의 약효 그것은 이미 이제 노출된 재료고요. 근데 중국의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작용이 됐죠. 수출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위쪽으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이 감소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은 중국 무역 수지 같은 경우 무역 수지 밸런스, 무역 수지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차라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2건보다 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이제 MSCI 리뷰건, 마켓 리뷰건도 있지만, 산업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건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건에 중국 모멘텀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주나 산업재 쪽이 더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소재주 쪽하고 철강주 쪽이 지금 현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 방증인 것 같아요. 건설주, 철강, 그리고 특히나 좀 많이 빠졌던 화학과 운수창고까지 일제히 좀 반등 시세에 나서고 네. 있습니다. 조금 네네. 흐름이 약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조선주는 강세를 이어가는 흐름인데 이런 흐름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시장 섹터로 좀 보면은요. 지배구조 개선주가 좀 그러면서 눌리면서 산업재나 소재주 이쪽이 올라오는 정도지만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지금 22 부양책의 약효건이 이것이 진짜 발휘가 되려고 한다면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연말경에 축소하는 시점에 유럽에서는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유럽에서 상쇄하면서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산업재나 소재주 쪽, 네, 이쪽이 계속 랠리를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번 업종별로 아까 시각에 상위 업종, 네, 이쪽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현재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대개 지금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건설업, 철강, 운수창고, 화학. 그러니까 건설업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산업재 섹터인데요. 철강 쪽하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다세대 주택 과세 완화건이 그 건이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은 이제 오늘 산업재나 소재주 쪽 상승하면서 올라왔다. 정상적으로 22 부양채권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 올라오는 것도 역시 산업재 소재주 22 부양책의 영향을 좀 플러스 요인으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건설업종은 물론 산업재 섹터기는 하지만 다주택 과세 완화건이 작용이 돼서 좀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22 부양책의 약효는 지금 현재 분명히 이제 업종별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쪽 위주로 상승이 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스닥은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되게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디지털 컨텐츠 쪽, 방송 서비스 쪽은 이제 YTN이 올라와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겠고요. 게임주가 2분기 실적 호전권으로 상승을 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스닥 쪽은 역시 그 게임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낙폭이 과대해서 약간 반등한 정도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다. 네, 그렇게 좀 오전장은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유럽발 훈풍은 약효가 이어지곤 있지만 조금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네. 또 중국발 효과가 오히려 기대를 해볼 만한 모멘텀이다라고 네,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업재 소재주의 강세가 좀 단기적으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 포인트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물가지수 MSCI 리뷰 감안해보자라고 보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외국인의 비차익 매매가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포인트는요. 대형주, 대장주,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주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이 CPI 지수, PPI 지수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아마 이제 예상보다는 좀 위쪽으로, 컨센서스보다는 위쪽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고요. 우리가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오면 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디플레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약간 올라오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수출 쪽에서 무역 수지가 좋게 어저께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생산자 물가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건데, 자,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물가 지수입니다. 예, 중국 물가 지수. 지금 현재 보면은요,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사실 컨센서스보다 꽤 좋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요. 위에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밑에 부분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예상보다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일 나오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의 포인트는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봐요. 아까 이제 산업재나 소비재 섹터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승을 이어간다. 근데 이제 내일 오전에 이게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되게 산업재나 소재주 같은 경우는 1박 2일 코스로 보면 맞습니다. 내일 이제 발표 시점에 오전장에 단기적으로 한번 때려보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중요한 건 MSCI 마켓 리뷰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대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 이쪽이 이제 편입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객 쪽으로 환율 시장이 아직은 그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 될 개연성이 좀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대만은 이제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 A 증시가 이머징 시장으로 편입이 되느냐 여부도 사실 좀 반론이 많아요. 반론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아직까지 미성숙됐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편입 시기는 많이 늦춰진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 의견도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본다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그 MSCI 지수 편입 발표가 우리 시장에는 조금은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개연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상해 A 지수가 편입이 된다면 그걸로써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된다면은 그것도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국 물가지수로 봐서는 괜찮은데 MSCI 리뷰를 봐가지고는 조금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대형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밀리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한꺼번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수급 매매가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셨고 또 대형주 특히나 2분기 실적 좋아질 종목으로 오후장에 이런 발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셨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인 비차익 매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건에 MSCI 건의 편입 여부 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직전에 긍정적 재료가 나온다면은 외인 비차익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보고 오기로는 대개 한 2,500억대 정도 외인들의 비차익 매수 정도 들어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선물 매수가 그렇죠. 네, 비차익 매매는 아마 조금은 이제 700억 정도 그 정도로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내일 긍정적인 재료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비차익 매수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좀 양이 작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일 MSCI 편입 여부 발표에서 아주 긍정적인 게 발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오후에 이 외인의 비차익 매매를 그러면 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프에 그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만 바이코리아 국면에서 외인의 비차익 매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으로 본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역시 대장 섹터나 2분기 실적 개선주를 주목해야 되는데 대장주 쪽으로 들어간다면 좀 막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주나 산업재는 1박 2일 코스로 내일 정도 단기 매도 시점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주라든가 대형주, 대장주 섹터들은 내일 정도 조정 패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개별 쪽은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반등하는 건 아니고 실적 개선주 위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역시 답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켓 포인트 여기서 말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포인트 그리고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1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 오후 4시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소통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종목 카운슬러에서 보다 더 냉철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다녀오겠습니다.